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또 교육 문제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5월 19일자 보도를 보면 이제 2022년 8월경 별로 큰 소문도 없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대학 입학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배용 초대 역사를 전공했던 이배용 초대 위원장은 객관식만으로 이루어진 수능 문제에 논서설 문제를 일부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 객관식 수능으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현재 수능은 채점상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994년 도입된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여튼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죠. 우리나라에서 객관식 시험이 지금 도입이 돼서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것이 비단 1994년의 문제는 아닌데요. 사지선다는 괜찮고 오지선다는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채점의 공정성 등 우려로 논서술형 출제는 미실현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배용 위원장은 객관식 시험을 유지하면 교육 내용이 안 바뀐다. 인공지능 챗 GPT가 등장하는 시대에 정답 찍기, 주입수교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느냐. 시험이 바뀌어야, 참 이 표현이 중요해요. 시험이 바뀌어야 수업 내용도 독서, 토론 등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쪽으로 변할 수 있다. 시험이 바뀌어야 독서 후 토론 등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쪽으로 변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실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이 발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궁금합니다. AI 인공지능 제가 잘 모르지만 AI도 기본적인 지식을 쭉 입력해서 축적이 된 후에 이제 이를 활용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이 AI하고 대등한 어떤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입력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책 읽고 토론만 하면 인공지능과 대등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논서술형 수능 도입은 2028년 학년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거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은 임기 중에 임시는 안 바꾸게 됐다라고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가 새로운 대입정책 방향도 담을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배용 위원장은 아이들을 역사 현장에 자주 데리고 나가자. 학교 교육에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운동과 합창을 들었고 요즘 시험 공부에만 매달려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음악 미술을 하는 아이들이 없다.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규칙을 익히고 합창을 통해서는 화합 협력을 배우는데 이런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게 전혀 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것으로는 현재 633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체 발달과 사회 환경이 이전과 다른 요즘 세대들에게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한 모양입니다. 우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참 수능 출제 방식을 바꾸면 요즘 4차 산업혁명을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길러줘야 된다고 난리인데요. 수능 출제 방식을 바꾸면 아이들 창의적 사고가 발현되나요?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수능 시험에서 논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면 과연 지금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독서 후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를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수능 출제 시스템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치동만 만세를 부르게 될까요? 앞서 지금 수능이 실시된 이후 30년이 지금 지나는 동안에 대치동 시스템에서 기능적 훈련을 마친 아이들에게 과연 무슨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 하고 있는 얘기는 신뢰라고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최근에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불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대치동동 사교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간략한 일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독일에서 이제 졸업을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고등학교를 독일에서 다녔는데 당시 이제 독일의 김나지움은 이제 군국주의자 경향으로서 매우 권위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인슈타인은 이제 독일에서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스위스 쥐리 연방 공대에 이제 진학을 해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창의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할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창의력 개발 등이 이게 어떤 전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설사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능 출제를 바꿔서 아인슈타인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 된다 손 치더라도 왜 모든 아이들을 아인슈타인으로 만드는 교육에 실시돼야 되는 것인지. 그럼 아인슈타인 되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 그냥 이 교육, 이렇게 아인슈타인을 길러내는 교육의 그냥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이배용 위원장이 체험 교육을 늘리고 싶다고 하지만 현재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교육은 각 지역 교육감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부와 국교위가 안을 짜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능시험, 대입제도, 학제 개표만 만지고 있는 것인 건가요? 그럼 도대체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공교육에서. 그게 뭐 저도 최근에 다시 좀 얘기를 든 것이 한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쯤 들어와서 이제 핀란드 등에서 북유럽 교육, 뭐 자율형, 자기 주도형 학습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하면서 환경 친화, 자연 친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한창 뭐 KBS나 MBS 많이 떠들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숲에 데려와서 뛰어놀게 하면서 이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학년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적인 커리큘럼만 교사가 이제 지도한다. 그래서 자기 주도형 학습이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도움을 제공하는 쪽으로 이제 교사의 역할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교사들은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에 있는 교사들은 그냥 학생들이 하는 것만 지켜만 보고 그냥 뭐 코치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사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떨어지는 평균적인 학력에 미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인 교습 등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의 실력을 평균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뭐 결과적으로 꼭 그게 뭐 필연적 연결된 건 아니지만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이가 나오면 결국 이제 국가 및 사회 전체에 이제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도 이러한 점에 주목을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래도 최소한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무언가 최대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이제 이 북유럽 교육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줄 알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내버려 두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나 학교가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복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학 및 직업 교육에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히 이제 구분이 되고 또 이른바 스타트업 창업 지원은 자율적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국가와 학교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역량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평균을 맞춰 나가는 그런 것들이 북유럽의 시스템의 핵심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입식 교육 그러지만 싱가포르 교육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우리 예전에 제가 교육을 받았던 시기에 주입식 교육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학력 평가 등에서 세계 탑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뭐 수학 경시 대회 등에서도 한국에 못지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도대체 대한민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창의적 무슨 교육 이런 거가 우수한 영재를 길러내는 것, 전체적인 학습 능력을 높이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른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말 수도 없이 대학 입시가 이제 수시로 바뀌었지만 개선된 점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의 수는 분명히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한 반의 아이들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학부모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아이들이 줄고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학생이나 교사가 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를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 등 그 시스템이 과연 제가 학교를 다녔던 80년대보다 나아지는 것이 있는지 현재 특히 진보 교육감이라는 자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나머지 공부를 시키면 징계를 먹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해도 징계를 먹습니다. 뛰어놀게 하면 학부모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또 징계를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객관식은 정답만을 주입하는 교육이라고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논술 시험을 위해서 또 학원으로만 몰리는 이 성향은 또 현상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독서하고 토론하면 정말 현재 지금 대학 입시에서 유리합니까? 사교육 철폐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 공공 일자리 등 창출 등에도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좀 정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타성과 편향에 빠진 현재 교사 집단, 그다음에 정치권 교육 관료들은
개혁해서는 불가하고 더 악화되는 것도 좀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시험 출제 방식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교육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동물원의 동물들도 이런 방식으로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황양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사교육 철폐, 공공일자리 확보 등과 함께 정말 교육감, 교육청, 교육부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기능이 좀 대폭 축소화돼야 된다고 하고, 자율성이 필요한 것은 썩어빠진 대학 교수의 장악하고 있는 대학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자율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사후적인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진정 교육당국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엉뚱하게 입시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발 지금도 현격하게 차이나는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의 강남과 비강남에서도 현격하게 차이나는 그 하드웨어만이라도 좀 그 격차를 좀 줄여달라. 학교 건물을,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격차를 좀 줄어드는 데나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되지도 않는 얘기는 하지 좀 말고요. 최근에 여수에 있는 문송의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천장이 붕괴돼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망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교사가 다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드웨어가 학교 건물 자체가 강남이냐 아니냐, 서울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나 좀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을 키우겠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정말 시스템에서 신경 써야 할 아이들은 어떠한 지원이 잘된 지원, 잘못된 지원이냐를 고민하는 애들이 아니라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배용 위원장의 발언 등을 이렇게 쭉 보면서 들은 생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정말 신음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육 전문가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피임제다. 이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1도 들지 않게 만드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창의적인 인재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저출산 문제도 결코 될 수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피임약들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좀 이런 거부터 정말 좀 이런 엉뚱한 교육 정책들을 떠들어대는 교육 전문가들이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보여줘